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KU 모의논술 특강 인문사에게 인류형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형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제시형으로 출제하며 이해력과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념 지문 한두 개, 도표, 문학 지문으로 문제가 구성됩니다. 도표 자료를 포함한 인문, 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건국대만의 논술 유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문의 독해, 요지 추출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다양한 상황, 표나 설문조사 결과, 문학작품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문의 관점과 주장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인문사에게 인류형은 두 문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문제 1은 가와 나에 나타나는 개념을 활용하여 다도표를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로 401자에서 600작 사이로 기술하셔야 합니다. 문제 2는 가와 나에 나타난 문명의 개념을 종합하여 라의 섬에서 허생이 행한 시험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로 801자에서 1000자 사이로 기술해야 합니다.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문제도 국어 2, 독서와 문법, 사회 과목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달성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에 충실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게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해 정확하게 깊이 있게 통찰하도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문제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에서는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나의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두 도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문 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문 가에서는 부를 바탕으로 한 사치가 문명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사치가 타락과 낭비로 이어져 문명의 퇴조를 초래하기도 하는 점도 부정할 수 없으나 적절한 사치는 경제, 지성, 예술, 도덕 등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명의 융성에서 퇴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문 나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트 섬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번창하였는데 이는 부를 바탕으로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사치가 혁신과 교류의 증대에 기여해 문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경쟁적인 석상의 설치는 생태계와 사회적 부의 원칙을 파괴하고 문명적 제도마저 붕괴시키는데 이는 표식을 통해 명성을 강화하는 사치의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문 가와 나의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수 집단이 부를 축적하고 이를 전유하면서 사치 현상이 발생하는데 적절한 사치는 문명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사치는 이스트 섬의 사례에서 보듯 문명의 기초마저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와 나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표를 분석하는 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도표 1은 교역과 여행이 몇몇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표 2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 추이를 나타냅니다. 먼저 도표 1은 교육과 여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세계 국민 총생산의 80%가 북반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적 부의 지표인 시가총액은 북아메리카, 서유럽, 극동아시아의 98%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된 부를 기초로 혁신과 교류를 도모하며 문명을 발달시키는 양상은 금융 및 경제활동의 흐름, 관광객의 출발, 도착지, 대형 공항 분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의 집중 현상에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치의 발생 가능성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트 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의 집중은 경제적 사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부의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평등은 사치를 초래해 현재의 문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표 2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시대의 문명은 화석 원료의 사용, 산림 파괴, 가축 사용, 무분별한 농경지 확대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명의 발달을 위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수치의 지속적인 증가에서 사치의 양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스트 섬의 문명이 과도한 사치로 인해 몰락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하며 사치가 적절한 수준에서 제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2 출제 의도 및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라에서 허생이 섬에서 행한 시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은 이미 문제 1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라에서 허생과 도적들은 작은 섬에서 집을 지어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도모하는 한편 이웃섬과의 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허생이 처음 섬에 들어올 때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에서 말한 경제적 발전이 문명의 기초 요건 중 하나라는 통찰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생은 부를 바탕으로 섬의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생은 점차 커지는 부로서 섬에서 문명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지만 섬을 떠납니다. 섬을 떠날 때 허생은 최소한의 윤리를 제정하고 그를 아는 자들이 섬의 화근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이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섬을 오갈 수 있는 배를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이러한 허생의 행위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은 섬에 과도히 축적된 부는 적절한 사치의 범위를 넘어 낭비와 탕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결국 그런 사치가 이 섬의 환경과 부의 원천마저 파괴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를 아는 이들은 지적 권위로 계층을 나누어 부의 집중과 편중화를 낳는 화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의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의견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허생의 결정이 현명했으며 그의 시험은 원래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성공적이라 평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허생이 떠난 후 이 섬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살 만큼 일하며 과욕을 버리고 모두 평등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이야말로 허생이 꿈꾸던 유토피아였을 터이니 그의 시험은 성공하였다 등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견 제기도 가능합니다. 허생의 결정은 어리석었고 그의 시험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허생은 백기를 끊고 지식인을 없앰으로써 교류를 통한 부의 증대와 중앙 집권적 부의 집중화, 나아가 문명의 발달의 가능성을 막아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문명의 발달을 저해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2019학년도 KU 모의논술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